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면서 한국, 더 나아가서 동양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까지 불렸던 고 김지미 씨 별세 관련 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700편 이상 영화를 출연을 했기 때문에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미스코리아에 당선만 되면 외국으로 간대요. 이제 우리들 앞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멋있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비을나라 꿈나라를 가는 기분. 영화계에 그냥 나와서 머물다가 가는 거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대내 법도도 기간도 모르는 곳이고. 어제 고인의 별세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해지면서 몇몇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가 돼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고인이 별세한 날짜, 또 사망 원인, 그리고 한국에서의 추모 일정 같이 추가로 확인된 사안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측에서 밝힌 고인의 사인, 그리고 장례 관련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인협회는 어제 고인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쯤 미국 LA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망 날짜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다가 협회를 통해 이렇게 공지가 된 겁니다. 또 어제 저희가 고인의 사인에 대해 최근 대상포진을 앓은 뒤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드렸는데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라고 합니다. 네, 고인은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미국 내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혈압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 영화계 지인은요, 고인이 평소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병원에 실려간 뒤 의료진이 약물 치료를 했지만 극복하지 못했다고 매일경제에 전했습니다. 유족 상황도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고인의 자녀가 최모룡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한 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첫 결혼이었던 홍성기 감독과의 사이에서도 딸을 한 명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지미 씨의 유족은 모두 딸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인협회는 어제 고인이 미국에서 별세를 했지만 국내에서 별도의 영화인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인협회 측은 오늘 국내에서의 영화인장을 논의했지만 유족들이 원하지 않고 화장 등 장례 절차가 미국에서 사실상 마무리된 점을 고려해서 영화인장 대신 서울 충무로에 추모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공간은 충무로 서울영화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서 오후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14일까지 영화인과 일반인의 조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추모 공간에서는 LED 화면을 통해서 고인이 출연한 작품들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물론 유족의 뜻은 존중돼야 하겠지만요. 고인이 우리 영화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남긴 업적 등을 생각을 한다면 유족들의 참석과 상관없이 굳이 영화인장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영화계의 동료, 선배, 후배들이 팬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고인을 기리는 행사 한번 가지는 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 이번에 유족으로부터 고인의 별세 소식을 듣고서 국내에 전달한 인물은 이장호 영화감독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연작이었던 영화 명자, 아끼꼬, 소냐를 감독한 분인데요. 이 감독이 언론에 추가로 고인의 최근 근황을 밝혔습니다. 네, 이장호 감독은 어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 사는 김지미 씨의 딸로부터 지난 7일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비보가 전해진 상황을 설명했고요. 고인은 최근 지병으로 요양원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선 이 고인을 100년에 한 번 나올 연기자라고 평가하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요. 고인은 보통 남자보다 통이 커서 웬만한 남자들은 꼼짝 못할 여걸이라고도 회고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지미 씨의 출연작들도 한번 보고 오시죠. 사안감께서는 비님인 그만인 줄 아시와요? 비뉴에 누가 또 있단 말이냐? 중전. 그분이 처음엔 매우 어지신체 하시더니
고인이 세자를 탄광한 뒤부터는 저런 기어코 투기를 하기에 이르렀단 말이냐? 투기뿐이면 죽은 채하고 받고 살겠사온 숫째 생사람을 잡으려 하옵니다. 미스 코리아에 당선만 되면 외국으로 간대요.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들 앞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멋있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라도 여행 가는 기분이군. 그럼요. 비을나라 꿈나라를 가는 기분. 고혹적인 서구적 외모에 뛰어난 연기력까지 갖춰서 그야말로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끈 고인인데요. 언론과 팬들은 그를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 이렇게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말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0년이죠.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애칭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직접 밝혔는데요. 당시 고인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란 별명을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며 김지미는 김지미인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는 건 너무 저질스러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고인은 또 평생 배우라는 자긍심을 훈장이자 갑옷처럼 입고 살았다면서 누구도 나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오기와 자존심으로 버텼다. 별걸 다 견뎌야 하고 별걸 다 극복해야 하는 게 배우라고도 했습니다. 김지미 씨는요, 자기 관리에도 철저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인은 평생 몸무게를 48에서 49kg 사이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티켓에 출연할 때는 이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지만 대역 없이 전라 노출을 소화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인은 2019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묘비명으로 새기고 싶은 문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한 배우로서, 한 여자로서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새겨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기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혔던 고인의 생전 인터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영화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제 사적인 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는 여념이 없었고 오로지 영화에 60년을 따라다녔다고 하면은 참 제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참 기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간혹 했습니다. 제가 700편 이상 영화를 출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해본 역할이 있겠어요? 700가지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행복하게 영화를 열심히 신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남는 배우로서 남고 싶습니다. 평생을 영화인으로 살아온 고인이지만 정치인들과의 뜻밖의 인연으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 세 사람이 40대 기수론을 내어서 경쟁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당시의 일을 떠올리면서 김지미 씨를 향해서 내가 빚진 유일한 영화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은 대선을 앞둔 1970년 신민당 경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2차 경선에서 맞붙었을 때 이 김대중 후보 기자회견장에 배우로서 유일하게 참석해 엄청난 파장을 불렀습니다. 고인은 과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친오빠가 당시 신민당의 그 충남 대덕연기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너무 썩고 냄새나고 실증이 나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때였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생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제가 개인적으로 빚진 유일한 영화인이라고 고인에 대한 고마움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인은 정작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어떤 혜택도 받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계 진출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내가 배우로서 김지미인데 어디 가서 왜 다른 일을 하냐. 나는 국회의원으로 만족 안 한다. 김지미로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행정가로도 활동했지만 2000년 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중도에 그만두고 돌연 가족들이 있는 LA로 떠나면서 사실상 국내 영화계와 절연했는데요.
당시 문성근, 명계남 씨 같은 친노무현, 친문재인 성향 배우들과 영화계 혁신 등을 놓고 대립했던 게 핵심 원인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당시 고인의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행복하죠. 애들하고 그냥 아무데도 신경 안 쓰고 사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 뭐 영화계 복귀라든지 계획 중이신 거 있으신가요? 그 영화인협회 이사장직을 7년을 했어요. 그때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글쎄요, 요즘에는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럼 다시 한국 영화계에서는 좀 복귀 아이, 그거는 팬들께서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오늘 김지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고. 고인은 배우로서 영화계에 남긴 족적과 함께 다사다난했던 사생활로도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스타입니다. 특히 배우 최무룡 씨와의 이른바 간통 스캔들은요,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요. 고인은 최 씨와 함께 간통죄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이 최 씨 부인한테 위자료를 모두 주고서야 석방됐다는 뒷얘기를 전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간통죄가 살아있던 때라 최무룡 씨의 부인인 배우 강효실 씨가 아이, 그러니까 배우 최민수 씨를 낳은 지 열흘 만에 간통을 알았다면서 고소해서 두 사람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고인은 과거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위자료 230만 원, 채무 변제 78만 원 등 당시 돈으로 약 300만 원을 강효실 씨에게 주기로 합의하고 석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자료를 왜 최무룡 씨가 물지 않았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는데요. 내 행동이 범법이라면 달게 감옥에 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캐스팅된 영화가 30편 정도에 달했던 때라 영화계가 풍비박산나게 생긴 상황이었고 당시 최무룡 씨는 돈이 없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고인은 간통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고인이 이때를 회고하며 남긴 말,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것 같다, 이 말이었습니다. 고인은 세간의 비난과 관심을 한눈에 받았던 간통 사건 이후에 최무룡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갈라서고 마는데요. 이때 최무룡 씨가 남긴 지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도 연예계 빅 이슈를 다룰 때마다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18살 때 결혼한 첫 남편 홍성기 감독과의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에게 상당한 재정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당시 편당 30만 원의 출연료를 받던 고인은 이 당시 시세로 집 2채인 600만 원 가량을 남편이던 홍 감독의 영화 제작 비용으로 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거듭되는 흥행 실패와 갈등을 겪으며 결국 4년 만에 갈라서고 마는데요. 고인은 과거 인터뷰에서 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가수 나훈아 씨에 대해선 이 금전적인 지원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훈아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고인을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여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숱한 스캔들 속에 살았던 고인이지만요,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고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이 많은 사람과도 어린 남자랑도 살아보니 그렇게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며 남자는 항상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더라고 4번에 걸친 결혼과 동거 생활을 회고했습니다. 2014년 패션 잡지 보고에서 배우 장미희 씨와의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당시에는요, 자신만의 연애관도 솔직하게 털어놨는데요. 고인은 사랑은 흰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남들 몇 배 되는 노력을 쏟아 늘 대담한 스캔들이 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시집 몇 번 갔다고 난리들인데 나는 숫자 개념이 없어서 모른다는 말로 자신은 언제나 사랑에 당당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지미 씨가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어제는요, 영화인협회에서 영화인장을 국내에서 치르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영화인협회 측에서 그 영화인장은 취소를 하고 추모 공간으로 대체하고 14일까지 일반 추모객들을 이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팬들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지미 씨의 어떤 영화계에서의 위치라든지 영화계에 남긴 족적 또 업적을 생각을 해보면 정부에서 훈장 이런 거 수훈할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을 듯한데 아직 정부에서 훈장을 주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들리지를 않습니다. 김지미 씨를 아끼는 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스타가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가질 그런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부에서 이제 훈장을 취소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즉각적으로 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영화인 협회장 뭐 이런 것들은 그 대스타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을 때 그 흔히 우리가 보는 장면이었는데 이건 뭐 유족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야 뭐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지미 씨 같은 경우는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또 팬들이 아마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그 팬심을 모아서 뭔가 그 추모의 이벤트들을 하는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지 않을까. 당장 뭐 그 충무로에 만드는 추모 공간 외에도 아마 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 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우 김지미 씨가 걸어온 그 길 그리고 업적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팬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작별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모 공간만으로 부족한 또 아쉬움은 분명히 있겠지만 뭐 유족의 뜻을 존중했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 김지미 씨가 사실 한국 영화계의 황금기를 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는 좀 어쩌면 위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OTT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의 직면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배우 김지미 씨의 어떤 삶과 그리고 영화계에 기여한 업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